여러분, 미국의 증권시장 또 하루 만에 날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는 찔끔찔끔 떨어지더니요. 오늘은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마감을 했잖아요. 뭐 급등이라고는 표현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것은 폭등이라고 읽어도 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상승률이 2.09%나 올랐으니까요. 2.09%가 오르는 것은요. 이게 하루만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 걸러 2% 이상씩 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승률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보면 말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8월 12일 기준입니다. 미국은 지금 8월 12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8월 13일 새벽, 지금 새벽이지만. 장중 최고치가 거의 마감 지수하고 똑같은데요. 마감 지수가 장중 최고치예요. 13,047.19로 마감했습니다. 2.09%가 올랐고요. 무려 267.28이나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과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이 정도면 진짜 꼼짝 말합니다. 4주 연속 오르고 있어요. 4주 연속. 4주 연속. 어마어마하죠. 4주 동안 연속 올랐다는 것은 한 달 동안 지금 나스닥이 진짜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이. 그런데 나스닥만 올랐느냐?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어떤 증권시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블루칩 중심의 증권시장 S&P 500 지수 말입니다. 여기도 1.73% 급등했습니다. 1.73%. 실제로 말입니다. 근래에 들어서서 4천이 깨졌다가 지금 4천을 회복하고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72.8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4,280.15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6월 중순 저점 이후로 17% 올랐습니다. 17%. 나스닥에 비하면 그래도 적죠. 나스닥은 23%가 올랐으니까요. 23%. 진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쭉쭉 올라가죠. 진짜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다우산업지수요. 마찬가지입니다. 1.2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는 33,767.0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33,761.05로 마감을 했지만 말입니다. 424.38이 올랐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로 6월 최저점 대비해서 14%가량 올랐습니다. 14%가량. 야, 진짜 많이 오르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3대 지수가 다 급등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6월의 소비자 물가는 9.1%였지만 7월의 소비자 물가는 8.5%로 0.6%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수입 물가 지수도 7월이 전월 대비했을 때 1.4%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이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월 대비했을 때. 이게 7월 수입 물가거든요. 6월은요. 전월 대비했을 때 0.3% 상승했거든요. 0.4%. 그런데 7월에는 전월 대비해서 1.4%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도 1.0% 정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도요 55.1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이게 51.5에서 55.1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데다가 시장의 예측치는 52.5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55.1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소비자들의 어떤 경기 신뢰도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기 신뢰도가. 소비자들의 경기 신뢰도가 커졌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비로 이어진다는 게. 소비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도 굉장히 속도전을 낼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제히 오른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6월 7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다가오는 9월 21일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까지 시장의 예측치지만 많은 지표들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지는 다시 말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정점을 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9.1%가 8.5% 됐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은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8.5%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7%, 6%, 5%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들 역시 말입니다.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 허용 기준치가 2%라고 이야기한다면 다 높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쉽게 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요즘 신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신났다. 그런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시장은 언제 어떻게 둔화가 경기 둔화라는 이야기가 침체로 바뀔 줄 모릅니다. 마이클 버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닥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바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미국의 시장의 어떤 침체는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어쨌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어떤 선택이나 아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다시 예전처럼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리죠. 지금 시장을 보시라고. 구독자님이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게 떨어질 때 차익 실현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 그리고 화랑이라고 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경기에 대한 것은요. 저는 지표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 좋아진다는 지표 자체가 높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마 인식의 틀을 같이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